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앱들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활용 등을 동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부분이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뉴스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업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통위는 19일 제28차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8개 기업에 시정조치와 함께 6,930만 원의 과징금과 9,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가상통화정보업체 ESN 운영, 청주방송, 재능공유 플랫폼 타링, DIY 인테리어 쇼핑몰 페인트인포, 건강기능성 식품 헬스밸런스, 홈플러스 등 6개 업체와 민원신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업체 넥스트매치, 성형 견적 서비스 힐링페이퍼 2개 업체였습니다. 먼저 타링, 헬스밸런스, 힐링페이퍼 3개 업체는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성형상담 앱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과징금은 3사 중 가장 많은 4,53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과태료는 8개사 모두에 부과됐는데요. 8개 사업자의 과태료 총액은 9,8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중 넥스트매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아만다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넥스트매치 임원이 사적인 이유로 슈퍼 계정을 통해 특정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넥스트매치에는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상 업체들에 대한 시정 조치는 오는 6월 중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각 음원 차트들에 대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실체가 밝혀진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완전히 거둘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세계일보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없앤다고 보도했습니다. 멜론은 오랜 시간 많은 멜론 이용자들이 사랑해주신 멜론의 차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며 1시간 이용량으로 집계해온 실시간 차트를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원 차트는 1시간 단위 음원 재생 횟수를 집계해 1위부터 100위까지 표기해오던 것을 24시간 주기로 변경해 표기하게 됐습니다. 매시간 음원 인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실시간 차트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멜론 측은 곡의 순위와 등락 표기를 없애고 차트 집계 기준을 변경해 순위 경쟁보다는 멜론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과 트렌드를 발견하고 감상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차트가 사라지면서 음원 사재기나 차트 조작, 차트 줄 세우기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등 전자금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변화와 발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속도만큼 적지 않은 부작용들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투데이는 스캠, 즉 신용사기 의혹을 받던 워토큰이 결국 1조 원대 초대형 사기건으로 주모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워토큰 관련 법정에서 워토큰 발행 주모자 6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6개월에서 11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워토큰이 편취한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 7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가상자산 업계의 유명인사 도비완 프리미티브 캐피털 공동 창업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워토큰은 지난해부터 신용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해 투자주의 대상으로 분류되던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일종의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지갑인 워토큰은 $1,000 이상 가상자산을 지갑에 담아두면 월 6에서 20%의 배당금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적당히 짜집기한 백서에 개발되지도 않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인데요. 전형적인 다단계성 스캠입니다. 특히 워토큰 주모자 중 한 명은
지난해 중국 최대의 다단계성 가상자산 사기로 밝혀진 플러스 토큰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죠. 플러스 토큰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중국 최대 가상자산 사기로 피해액이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이긴 한데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세계보건을 책임지기보다는 중국의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조선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안에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 지원을 영원히 끊고 미국의 회원국 탈퇴까지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서한에 문단별로 중요 항목 표시까지 붙여가며 WHO의 미숙했던 코로나 대응을 시간순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WHO는 지난해 12월 초 랜쳇 의학저널 등에서 나온 우한에서 퍼지는 바이러스에 대한 믿을만한 보고를 무시했고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내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며 늦어도 12월 30일에 베이징에 있는 WHO 사무소로부터 우한에서 벌어진 중요 공중보건 우려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고 중국 언론과 중국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80여 명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WHO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정보를 세계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 의혹도 상세히 언급했는데요. 그는 국제보건규정 즉 IHR에 따르면 환자 발생 후 24시간 내에 보건 비상사태 위험을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은 12월 31일까지 진원을 알 수 없는 폐렴 발생 수건에 대해 WHO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WHO는 장 교수의 유전자 서열 공개를 투명한 공개라고 인정했음에도 중국 당국의 이러한 폐쇄 조치에는 침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WHO의 허위 정보 퍼뜨리기도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지난 1월 14일 WHO는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간 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불필요하게 재확인했다며 같은 달 28일에는 사무총장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 후 중국의 투명성을 칭찬하며 중국이 세계적인 방역의 기준을 새로 세웠으며 세계에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 당신과 당신의 조직의 실수로 세계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만약 WHO가 30일 안에 상당한 개선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의 WHO 자금 지원 임시 중단을 영구히하고 미국의 WHO 회원국 유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임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미국은 WHO에 매년 약 6천억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18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미국의 WHO 지원금을 중국 수준인 약 49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 넘치는 핫플레이스에서는 그 가게만의 독특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매력으로 더해지는 시대죠. 맛 좋은 맥주이긴 하지만 딱 그 장소에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리단길, 연남동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에 자리 잡은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수제 맥주를 캔 제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매일경제는 정부가 그간 제한했던 주류 제조업체 간 위탁 제조, 즉 OEM을 올해 말 주세법 개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맛있는 수제 맥주 레시피를 완성하고도 설비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대량 생산하지 못했던 업체는 다른 맥주 제조업체 시설을 활용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맥주를 캔에 담는 설비를 갖추지 못해 생맥주 형태로만 팔아야 했던 업체들도 포장만 다른 곳에 맡겨 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판 기네스, 즉 질소가 들어간 맥주가 탄생할 길도 열렸습니다. 주류 첨가 재료에 질소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질소가스를 활용해 부드러운 목넘김을 살린 일부 외국산 맥주 같은 제품을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세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고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올 3분기 시행을 추진합니다. 시행이 되면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거쳐야 하는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 소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지금은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약 30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15일이면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류 통신 판매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는 음식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못 박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4만원에 맥주 39,000원을 전화 주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맥주 4만원에 치킨 38,000원어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번 개선 방안은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맥주 구독경제 등 술만 판매하는 경우도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